뉴스가 나올 때 보통 언제 나와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는 얼마만큼 상승했습니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는 항상 최고점에서 나오고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는 얼마만큼의 하락이나 있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70%, 80% 이런 뉴스들은 꼭 하락하고 나서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팔아야 될 때 좋은 뉴스, 사야 될 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우리 예비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고 계시다시피 CPI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소비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 순서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발표가 되고 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또 추정치에 근접한 예측치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만큼보다도 작다면은 뭐 사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어제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인덱스가 이제 2.5로 그러나 근원 물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월비 동일 보이시죠? 하단에 어제 수정을 못 해놨는데 CPI는 2.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항상 우리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알고는 계셔야겠죠. 현물 ETF 약간의 상승 갭이 장외 거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0.6%가량 되니까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겠죠. 플러스 몇이라고 0. 정확하게는 67. 뭐 요 정도니까는 크게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는 마시고요. 현물 ETF가 어제도 유출이 좀 있었죠. 확인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도 좀 유출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 직전일 전전일 모두 순유입으로 마감이 가까스로 됐었는데 어제 우리 돈나무 아시죠? 우리 돈나무 누나의 마크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코딱지만한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조금 팔았습니다. 총 보유 물량의 한 2.3%가량을 매도를 했다. 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려나요? 다만 이제 이 정도의 유출세를 뉴스로 접하신 분들은 아마 충격이 좀 있으실 겁니다. 뉴스로 보면 이렇게 타이틀을 뽑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전날 4,390만 달러 순유출 다시 순유출 전환. 이 뉴스가요 오늘 오후 3시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 투자하기 딱 싫어지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순유출이 있기 전과 후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유출이 있기 전에는 순유출이 예상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안 나와. 물론 이제 뭐 기자님들이 분석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식으로 가지고 올 때는 이미 늦었어. 그죠? 이미 늦었다는 건 상승도 이미 늦었고 하락도 이미 늦었어. 뉴스가 나올 때 보통 언제 나와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는 얼마만큼 상승했습니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는 항상 최고점에서 나오고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는 얼마만큼의 하락이나 있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70%, 80% 이런 뉴스들은 꼭 하락하고 나서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팔아야 될 때 좋은 뉴스, 사야 될 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현재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직전인 과거에 대한 내용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문과 형님 누님들 참 부럽네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유도를 잘 하실 수가 있을래나? 우리 채널 오셔가지고 좀 썸네일 장인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다음 뉴스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 뭐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난이도 채굴 난이도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웨이브를 타는 경우는 있죠. 경우에 따라서 수정치를 좀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바로 뭐 직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대세는 무조건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금이랑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인류가 금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나서부터 초창기에는 금을 채굴하기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보다는요. 아주 그냥 바가지로 뜨면 나오는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 세상에 금이 좀 많이 널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맥 찾기도 힘들고 금맥을 찾았다고 한들 거의 뭐 상품성이 그러니까 채굴 비용 대비 판매 비용이 조금 그리 높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의 L저치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어떤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감기죠. 이전의 채굴량을 반감시키는 반감기 이후에는 채굴 난이도가 급속도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의미는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리소스가 커진다. 한마디로 채굴기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채굴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양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 말인즉슨 채굴 원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물론 이제 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큰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은 아니죠. 거의 뭐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만큼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변동폭이 크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좀 커요. 그 와중에 채굴 원가가 늘어난다. 한마디로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하드웨어, 즉 결과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아직까지도 뭐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대선 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셔야 할 길이 조금 이제 장거리 레이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고점까지는 시간이 앞으로도 1년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또는 올해 여기까지만을 생각하시면서 전력 질주 하시다가는 진짜 나중에 결승선을 끊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오늘 내일 대선까지 혹은 올해까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장거리 마라톤이구나. 내가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